팔공산 정상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철탑 이전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해 문화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과제입니다. 엄태양 봉화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봉화 퍼스트 운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 체육회 간부가 시민체전 경품으로 협찬받은 대형 냉장고를 빼돌렸다 발각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안동시 체육회는 냉장고를 회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팔공산 꼭대기 비로봉에는 방송통신용 철탑 9개가 우뚝 서 있습니다. 대부분 1980년 이전에 설치된 건데요. 자연 경관을 해치고 팔공산 정상의 상징성을 훼손하는 이 철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 철탑 이전 문제를 같이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팔공산 자연공원 보존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맡기면서 연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구경북연구원과 7월 말 용역 연구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팔공산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구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인이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을 점령한 철탑들을 이전하자는 목소리를 내자 이를 연구 내용에 반영한 겁니다. 70년대 그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높은 비로봉에 이제 방송탑이나 그 이후에 통신철탑도 아무 반대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자연 회복 그리고 자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도 도래했기 때문에 용역엔 대구시가 5천만 원, 경상북도가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다른 시도의 비슷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이를 팔공산에 적용해 비용과 환경 훼손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철탑 이전에 대해서는 비용도 문제가 있지만 각 통신사,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이거를 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관리하기 위한 그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자연환경 훼손이 이제 우려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팔공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철탑 9개. 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첫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오늘도 민선 7기 1주년 지자체 공약 점검 이어갑니다. 아직까지 경상북도에서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간 곳은 없는데요. 안동시가 이에 도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고 또 앞으로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각종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 성과가 컸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 20주년을 맞아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안동을 찾았고 지난해 봉정사에 이어 올해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또 문화적 강점을 세계에 홍보하고 또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낸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초 관광진흥과를 신설하고 테마 투어를 기획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실제로 안동을 찾은 관광객 수도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동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34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만 명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통계로는 지난해 770만 관광객이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권 시장은 관광산업 트렌드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톱스타 관광 마케팅이라든지 관광객이 직접 만들어가는 SNS 이벤트, 또 UCC 공모전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관광 마케팅을 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 중에 1,000만 관광객을 넘은 지역은 전주, 여수, 속초, 강릉, 태안 등 8곳. 경북에는 아직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간 도시가 없습니다. 안동시가 경북 최초로 1,000만 관광객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4선 단체장입니다. 봉화버스 정책을 시행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선 7기 1년을 달려왔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위기의 봉화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농촌소득 향상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농민, 복지, 지역개발 등 5대 분야에서 76개 사업을 추진해 현재 진행률은 30%입니다. 핵심 공약인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340세대가 참여했습니다. 협동조합형,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 사업 등 발빠른 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으로 지난 4월에는 에너지전환 포럼에서 지방자치부문 에너지 전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불금축제 개최를 비롯해 지역 상품권 발행, 경북 최초 농민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봉화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봉화퍼스트 정책은 지역 중소자영업자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희망을 되살리고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를 만드는 기반을 착실히 닦은 한 해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랴, 석포, 춘향 등 100세대를 시작으로 5천여 세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유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중심축인 신시장과 구시장을 연결하는 스윙교와 내성지구 개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미래형 도시 플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여 봉화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임기 내 모두 이행하고 대규모 역점 시책들을 알차게 완성하여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동해안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고압 성전탑이 봉화 지역 3개면 8개리를 지나가는 고압 성전선로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38km 거리에 철탑 83기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봉화 군민들은 관광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주는 그동안 마땅한 도심 물놀이 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황성공원에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물벼락에 여기저기서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무지개 터널을 지나 꼬불꼬불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으로 풍덩.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 마냥 신이 났습니다. 여기 오니까 재밌었고 친구들이랑 노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여기 최고예요. 경주 황성공원에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2,500제곱미터, 축구장 3분의 1 크기에 불과하지만 안전요원부터 샤워장에 탈의실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료인데다가 또 다양한 미끄럼틀도 있고 뭐 분수도 나오고 또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위험하지도 않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은 실시간으로 정수해서 사용하고 매주 대장균 수치 등 수질 검사도 철저히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수심은 30cm 이하로 조성됐습니다. 봄, 가을에는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요원 곳곳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고요. 또 수질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갑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도 수시로 해서 깨끗한 그 물속에.
경상북도에 있는 이런 도심 물놀이 시설은 20여 곳, 대부분 무료거나 1,000원 정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안동시 체육회 간부가 시민체전 경품으로 협찬을 받은 대형 냉장고를 빼돌렸다 발각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간부 A씨는 지난해 4월 안동 시민체육대축전 당시 한 단체가 협찬한 대형 냉장고를 경품으로 지급하지 않고 1년 동안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A씨는 올해 시민체전이 끝난 뒤 냉장고를 시중에 되팔기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가 결국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체육회 인사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신청사 건립을 주제로 한 대구시민 원탁회의가 16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원탁회의에는 전문가와 시민 400여 명이 참가해 대구 신청사의 모습과 공간 활용 아이디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신청사 입지를 최종 결정하고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주시청과 보건소 등이 밀집된 동천동 일대 공영주차장이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올해 말까지 국비 등 51억 원을 투입해 보건소 인근에 2층 240면 규모의 공영주차타워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천동 일대는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의 밀집 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왔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감소 문제는 최대 현안이죠. 지방자치단체들은 존립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흥군이 가속화되던 인구 감소폭을 줄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 고흥군 인구는 6만 5천여 명, 해마다 1,000여 명씩 감소하면서 30년 뒤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가장 신경을 쓴 분야는 청년 유입.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규 어장 500헥타르를 분양해 귀여인 40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가업을 잇는 청년을 발굴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30여 명을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제 또 시골에 아직은 좀 젊은 그 층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력난이 많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그 수도작과 이제 밭작물을 이제 이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상반기 고흥군 인구 추이를 보면 월 평균 감소폭이 60명으로 20여 명이 줄고 출생아는 24명으로 5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은 가파르게 진행됐던 인구 감소를 둔화시킨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외부의 유입 인구는 늘어나고 출생자 수가 다소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둔화된 현상으로 나타나서 2022년 말까지는 인구 감소를 제로화하고 2023년부터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양귀촌 우수마을에 1억 원을 지급하고 귀촌 가구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10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가족이 대출을 받으면 재산으로 인정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기들 병원비가 가면은 1,000원, 500원 그랬었는데 다자녀를 해갖고 그거를 좀 해줬었어요. 근데 그것이 차 한 대 사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법이 그래갖고. 고흥군은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도 추가로 안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설은 이재민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포항 지진 발생 후 재난 대피 시설의 중요성이 증명됐는데 포항에 전국 최초로 다목적 재난 대피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소개합니다.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사이로 돔 형태의 흰색 건물이 눈에 띕니다. 대형 텐트를 연상케 하는 이 건물의 공식 명칭은 다목적 재난 대피소. 그러나 평상시엔 배드민턴 코트 9면을 갖춘 실내 체육관 기능을 합니다. 체육 전용 시설로도 돼 있고 재난 그런 안전 목적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모로 되게 좋고 재난적으로도 안심도 되고 생활 편의 체육 이런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재난 발생 시 500명 가량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장이 공기막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지진이 발생해도 낙하물로 인한 부상에서 자유롭습니다.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 발생 시에 일반 건축물은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시민들이 다치거나 또 이런 피해를 보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기로 부양이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에서 뭐가 무너지거나 그다음에 떨어져서 다치는 일들은 절대 없을. 또 내진 특급으로 설계돼 강진뿐만 아니라 태풍과 폭설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이 시설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진 특등급으로 해가지고 진도 규모, 지진 규모 한 7.0까지도 이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주차장에는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해 전기요금 등 관리비 부담도 크게 덜었습니다. 포항시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설을 사전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달부터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재난 대피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 경상북도에서 전국 최다인 12곳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돼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비 2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수는 지난 2004년 김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22개 시군 6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유 농기계는 17,056대로 내년까지 8곳을 더 늘려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고령화 시대 농촌 일손을 절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확대를 통해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포인트를 쌓아 독서를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독서 포인트 서비스가 15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독서 포인트 서비스는 안동 시립도서관과 강남 어린이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연체 없이 반납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는 강남 서점, 교학사 등 업무 협약을 맺은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동 시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대입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앞두고 무료 입시 전략 상담실이 운영됩니다. 이번 상담실은 대구시 교육청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 마련되며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상담은 대입을 준비하는 대구 지역 수험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접수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다운 계약과 불법 전매 등 부정거래 정황이 드러나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버머 재건축 조합원들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아파트 입주권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이 변경된 사례 31건 가운데 23건에서 이 불법 전매나 다운 계약 등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성구청은 혐의를 인정한 2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2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고 다운 계약서를 쓴 16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마는 소강 상태지만 비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진 건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표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